합성입니다. 자, 함수를 뭐 한대요? 합성한대요. 자, 이 합성이라는 의미는 뭘까? 라고 봤을 때 이런 거. x란 녀석이 1, 2, 3이 있습니다. y란 녀석이 a, b, c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y란 녀석 a, b, c, x란 녀석 1, 2, 3이 있답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 f가 있고요. 여기로 해서 가는 함수 g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네. 가능. 자, 이 상태에서 1, 2, 3이라는 게 화살표를 어떻게 쏘는지 봤더니 1은 뭐 b, 2는 a, 3은 c. 가장 간단하게 일단 한번 볼게요. a는 3, b는 1, c는 2.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함수 f와 g가 있다 이거지? 가능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런 걸 볼 수 있다 이거야. 자, 첫 번째 f라는 녀석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자. 가능. 그리고 두 번째 g라는 녀석은 y에서 다시 x로 가는 함수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의 겹쳐지는 집합 부분이 있어요. y는 y끼리 같고 그리고 x는 x끼리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보인다 이거지? 가능해. 자, 그러면 이 상태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거야. 첫 번째 빨간색으로 우리가 이 코를 그은 y에 집중해서 가보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와 그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이거지. 다시 파란색에 집중해서 가보면 x가 같으니까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다시 x에서 y로 가는 함수로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이거죠. 가능. 그러면 이 첫 번째 표현으로 빨간색 영역으로 표현한 지금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봐보면 이런 거다 이거야. 나의 x에서 y로 가는 함수 f 그리고 다시 y에서 x로 가는 함수 g라는 녀석을 한번 y를 쓰면서 그 y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영역을 합쳐버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함수를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타난다 이거지? 가능해.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내 함수 f였고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 내 함수 g였습니다. 자, 그 상태에 따라서 내 녀석의 그림은 x에서 y를 거쳐 x로 갑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하. 자, 이러면 결국 이 사이의 y는 잠깐 스쳐 지나갈 뿐 내가 쏘는 녀석, 내가 다다르는 녀석이 된다는 거 판단하실 수 있고 그러면 이 사이는 지워집니다. 가능.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은 일단 이름은 뭔진 모르겠지만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 앞에 명칭을 우리가 약속해 줬어야 되는데 이러한 합성이라는 녀석이 나타날 때는 항상 집중하셔야 될 건 f 다음에 g를 내가 합성했지만 이 녀석의 순서는 그거에 역순으로 합성을 표현하더라. 다시 순서는 어떻게 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함수와의 관계에 그 합성의 순서가 역행하는 곧 역순서로 이 녀석이 표현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유는 들어볼게요. 이 녀석이 표현됐어?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녀석은 f1은 b지. 그죠? 그리고 그 b라는 녀석이 1을 쏴. 그래서 결국 1이라는 녀석은 1에 다다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이는 거쳐가는 게 결국 나의 표현인데 f1이 b고 그 다음에 b가 1을 쏘니까 1로 다다른다라는 이 표현은 g. 사실은 b가 1입니다의 표현이었지. 그죠? 근데 그 사이에 b라는 녀석을 우리가 앞에 있는 녀석과 연결시키다 보니까 f1이 b. 그러면 여기에 있는 b는 f1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판단된단 말이야. 그래서 안에다 집어넣은 것 뿐이야. 안에다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돼? G, F, 1이 되죠? 가능. 어떻게 됐어? 순서가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 먼저 연산되다 보니까 F란 녀석이 더 안쪽에 그리고 G는 바깥쪽에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순서는 F가 더 뒤에 있고 G가 더 앞에 있는 곧 이 녀석을 같은 표현으로 G 땡 F 1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의 약속이 생겼던 것 뿐이야. 가능하죠? 먼저 있는 녀석은 안쪽에서 먼저 계산돼야 된다는 표현으로 순서는 역순이 됩니다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음 G, C라는 녀석이 2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C는 F3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으실 수 있으니까 F3이 C입니다라는 정보를 그대로 집어넣는 순간 마찬가지 내 녀석도 안으로 들어오면 G, F
3이라는 녀석이 되고 G 합성 F의 3이라는 값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 마지막 남아있는 것까지는 쓸게요. 내 녀석의 B라는 녀석과 그리고 이제 A라는 녀석이 3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A의 값은 F2의 값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이 안에 집어넣어서 내 녀석의 순서가 반대로 바뀐 형태의 이라는 녀석을 나타내더라. G합성 F의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판단 가능. 의미 괜찮죠? F와 G를 합성하면 G합성 F라고 표현될 수 있는 G땡 F 그 녀석의 표현이 X에서 X로의 곧 나의 정의역이 X 그리고 공역이 X란 녀석으로 표현되는 합성의 의미를 나타내더라. 합성의 의미입니다. 자, 아래쪽도 하나 볼게요. 네 녀석의 표현도 한번 볼게. 자, G라는 녀석과 이제 F라는 녀석의 순서를 바꿔서 갑니다. Y에서 X로의 함수를 먼저 볼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먼저 그려질 테니까 자, 이 정보는 지우고 갑니다.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해 볼게요. 그러면 이번엔 Y에서부터 출발하는 X 그리고 다시 Y라는 녀석이 나타날 거고 이 녀석 G 내 녀석 F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A에서 3, 1, 2, B, A, C 쓰고 있는 거 판단 가능하고요. 이렇게 G 다음 F가 들어왔을 때 G가 먼저 연산돼야 되는 표현의 의미로 순서는 역순으로 표현되더라. 그리고 그 녀석에 따르는 나의 정의역도 Y 그리고 마지막 공역도 Y가 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라고요.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함수값들은 여러분들이 표현의 의미를 하나씩 보셔서 FG 1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상황 자체는 A가 되겠네. A라고 얘기하면 A가 3을 쏘고 3이 C를 쏩니다라고 얘기해서 이 녀석은 C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한데 그 상황 자체가 FG A라고 얘기하는 거 합성은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GA가 3입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안의 것을 계산한 뒤 그 녀석의 값을 나타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된다고. 순서가 바뀌는 거 보이죠? 오케이. 그럼 나머지 것들도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빠르게 한번 써보면 이렇게 GB라는 녀석이 나타나고 B라는 녀석은 1을 쏩니다. 1의 값은 B가 됩니다. C라는 녀석은 FG C가 되고요. 그건 F2가 되고 그건 A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판단 가능하겠죠?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여기에 순서에 집중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일단 먼저 나타난다는 거 체크하시면 자, 합성함수 포인트 첫 번째. 자, 합성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두 개의 합성함수를 봤죠? 그죠? 근데 이 합성함수가 존재했던 이유는 방금 보다시피 사실은 지워지는 지금 개념인 이 사이의 Y와 이 사이의 X라는 녀석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러한 녀석들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결국 X에서 Y, Y로 해서 X라고 얘기하면서 내 합성이 나타나는 예를 들어 F 합성 G, X라는 녀석을 표현할 때 이 녀석이 존재하려면 G의 정의역과 F의 잠깐만 안쪽으로 들어갔으니까 G의 공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공역과 F의 정의역이 같아야 되더라. 의미 괜찮지? 다시 G 합성 F X일 때는 G의 FX니까 F의 공역과 G의 정의역이 서로 같아야 되더라. 그래야만 합성을 했을 때 내 녀석이 묶여질 수 있고 그 형태에 따라서 각각의 값들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상태에 따라서 두 번째, 그렇다면 이 합성함수가 나타났을 때 성질 좀 봐보자.
자, 우리가 앞에서 지금 보여드린 예시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습니다. 둘을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보이다시피 G합성 F란 녀석은 X의 정의역에서 X의 공역으로 가는 상황이고요. 얘는 Y에서 Y로 가는 상황이죠. 얘네들의 순서는 G합성 F, F합성 G야. 위치를 바꿨더니 전혀 의미가 다른 녀석들의 함수가 나타나 버렸지. 함수 값들도 아예 다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첫 번째 성질은 F 합성 G와 G 합성 F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야 돼. 근데 어떻게 표현하시는 게 좋냐면 이 녀석이 항상 다르거나 혹은 항상 같은 건 아니야. 무슨 말이야? 이 녀석이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다 이거야. 그지? 근데 대부분은 거짓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항상 같지 않기 때문에 이 표현에 따르는 문제 출제에서는 F 합성 G와 G 합성 F가 같을 때 라는 조건을 던지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녀석은 그 순간의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문제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문제로 풀어내셔야 되냐면 합성의 연산의 포인트로 직접 연산하세요라는 포인트의 해석으로 문제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가 어떻게 같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미정계수 결정이라는 문제의 표현으로 연산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문제로서 나타나니까 내가 항상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네가 항상 다를 순 없어. 그래서 같을 때도 있으니까 그때를 찾아봐 라는 문제라는 거 체크하시면 돼. 오케이? 옆에서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 포인트 잡아 놓으시고, 자, 두 번째 갑니다. 그러면 1번에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건 뭐냐면 합성은 언제나 순서를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포인트로 체크하시면 돼. 그러면 언제나 순서에 집중하는 녀석이 합성이다. 그래서 두 번째 성질을 나타내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F 합성, G 합성, 이번에 H까지 세 개를 표현해 보면 세 개에 따라서 이러한 녀석도 다 성립한다고요. 의미 괜찮겠어? 이 말은 즉슨 무슨 말이야? 순서만 바뀌지 않으면 나의 앞에 먼저 한 녀석과 뒤에 먼저 한 녀석들의 의미는 전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같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고, 위에 있는 녀석이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결국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라고요. 의미 괜찮겠죠? 자, 그러한 녀석과 함께 세 번째. 자, 이렇게 I라는 녀석을 일단 여러분들이 눈으로 또 보셔야 돼요. 내 녀석과 합성이 되는 I가 순서가 바뀌지 않던 상관없이 이퀄이 됐고, 그 이퀄의 관계가 마지막 자기 자신이래. 오케이? 그렇게 합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또 다른 함수 I가 있다면 I는 무슨 함수? 항등함수. 가능?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항등함수는 합성에서 삭제 가능하더라. 오케이? 무슨 말이야? F랑 I랑 만났어? I랑 F랑 만났어. 어차피 F죠? 그러면 내 합성에서 I는 그냥 없다고 취급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의미 괜찮죠? I가 나타나는 합성의 의미에서는 언제나 그 I를 제거해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내 자신이 나타날 거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의미 괜찮겠지? 오케이. 그러한 표현 하나 보시고, 자, 요런 것도 하나는 더 정리 한번 해볼게. F에 N이 나타나든 혹은 이 N이 아래로 나타나든 이건 문제에서 약속을 주는 표현이긴 한데 내 녀석에 대한 합성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준다고요. 낯설어 할까봐 일단 표현은 해드리는 건데 이건 문제 안의 조건이고요. 이렇게 된 녀석을 N번 합성된 녀석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면 N번을 통해서 나의 그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문제의 표현은 언제나 규칙을 발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성질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성질은 이제 저 정도 네 가지 정도만 일단 정리하시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합성함수를 일단 우리가 이제 직접 구하는 과정을 좀 연습을 해둬야 되니까 포인트를 딱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합성을 일단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이런 거 나타나면 이제 여기서 예시를 일단 보여드리면서 연습을 시켜 드릴 테니까 편하게 보시면 돼요.
나의 함수와 나의 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합성함수를 물어봅니다. f 합성G x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fg x란 녀석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고, 직접 앞에서 얘기했던 연산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집어넣어서 f2x 플러스 1 그럼 f자리에 x 대신 2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이런 녀석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겠죠? 이렇게 직접 연산이라는 포인트, 나의 f 합성 gx에 대한 함수가 누구인지 찾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러면 결국 연산되어 있는 꼴은 4x제곱 4x 더하기 6x 10x 1, 3, 5, 9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아래 것도 마찬가지.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fg 라는 녀석이 gf로 바뀌었으니까 gfx가 될 거고, 안에 거부터 먼저 연산이니까 g자리 안에 있는 fx를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5로 집어넣어 준다고요. 그죠? 그러면 g 안에 있는 x가 너로 표현돼야 되니까 내 x자리에 네 녀석을 집어넣어라는 표현으로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5 더하기 1이란 녀석으로 표현되고,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식이 나타나더라. 여기서도 볼 수 있다시피 내 녀석과 내 녀석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근데 같은 순간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지? 그러한 녀석들의 의미를 체크하시면서 포인트 잡아주시고, 두 번째 이용도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거 봐봐. fx가 2x-3이고 gx가 6x 플러스 3이야. 근데 f 합성 h가 g랑 같대요. 그랬을 때 h를 물어봐. 자, 이 표현은 여기 이 앞에를 우리가 합성으로 표현해보면 f의 h라는 녀석이 gx는 바로 꺼낼 수 있으니까 6x 플러스 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게 만들지. 그죠? 근데 hx라는 녀석을 구해야 돼. 누군지 모르는 녀석이 f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가능?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hx를 f 안에 있는 정의역으로 생각하고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가능하죠? 복잡한 꼴이 들어있더라도 그 꼴에 대한 값이 필요하면 내 녀석을 f 안에 있는 정의역에 집어넣어서 fhx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 녀석이 들어갔을 때 2hx-3이 되니까 넘어갔을 때 hx라는 녀석은 3x 플러스 3입니다 라고 식을 나타내더라. 의미 괜찮을까? 첫 번째 유형이야. 자, 두 번째 가볼 테니까 의미 한번 봐봐. 이번엔 위치를 바꿨어요. h가 앞에 있고 f가 뒤에 있습니다. 얘네들의 위치를 바꿔서 gx가 같을 때 그대로 hx를 물어봐. 자, 그러면 이때는 fx라는 녀석이 gx입니다라는 지금 표현되는 거 보이죠? gx는 6x 플러스 3이니까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6x 플러스 3을 집어넣으실 수 있어. 다시 gx에는 6x 플러스 3을 집어넣으실 수 있다고요. fx는 2x-3이니까 이 자리는 2x-3이라는 녀석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났는데 다 집어넣고 나니까 hx를 물어본다 라는 건 결국 이 앞에 있는 녀석의 h의 값을 x로 표현했을 때 얼마인지 물어보는 지금 문제가 돼버렸죠. 그치? 이렇게 바깥쪽에 나의 미정계수 h라는 녀석, 곧 내 함수 h라는 녀석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날 때는 결국 이 상황을 구할 때 어떤 아이디어? 치환의 아이디어가 마지막 포인트로 던져진다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가능하지? 오케이. 어떻게 하면 돼? 2x-3이라는 녀석을 큰 x로 치환합시다. 그러면 x라는 녀석은 x 플러스 3 나누기 2입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할 테니까 그 사항에 따라서 각각의 미지수를 대문자 x로 바꿀게요. hx라는 녀석은 6 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3 더하기 3이라고 표현 가능하고, 그러면 3x 플러스 9 더하기 3 1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 가능. 의미 괜찮지? 이렇게 직접 연산하고 그 녀석을 집어넣어서 hx라는 녀석을 구하고 그 상황에 따르는 마지막 포인트는 치환이라는 녀석까지 활용되는 함수값 구하기라는 포인트가 존재하더라. 의미 괜찮겠죠? 한 번 정도는 쭉 정리하셔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합성함수라는 녀석의 개념을 일단 맞춰보고 옆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서 연습을 좀 가보도록 할게요. 19번부터
23번까지 사실 여기는 빠짐없이 하나씩 좀 다뤄볼 테니까 하나씩 연산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 유형은 이런 겁니다. 나의 gx라는 녀석이 1을 기준으로 범위가 나뉘어져 있고요. f는 다항 함수. 그러면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상황. g2라는 녀석이 이렇게 f와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의 의미로 2라는 녀석은 g의 값은 1 이상과 1 미만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2라는 함수의 값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판단만 해주시면 되는 상황이었고요. 집어넣으면 2가 되고 f2는 상관없이 집어넣으면 되니까 5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는 문제 유형이었다. 다시 이 녀석은 g 합성 f0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계속 연습하시면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f0 안에 거 먼저 연산한다의 표현에서 f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마이너스 1의 상황이었고 g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 1보다 작은 쪽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값을 대입하면 자 상수만 있을 땐 미지수의 값을 집어넣을 수 없는 값 곧 내 녀석은 항상 5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되죠? 가능?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녀석들의 서로의 합입니다 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10이었다는 거 판단해 주시면 되더라. 자,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20번으로 넘어옵니다. 20번 문제의 답은 얼마?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7. 아침부터 샹놈 새끼가 자꾸 질문하고 있어. 그죠? 자, 마이너스 7이라는 녀석들 일단 한번 의미를 해석하러 가보면 이런 거라고. F 합성 G와 G 합성 F는 분명히 다르다 했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 녀석이 같다. 그럴 때 나의 K값 찾아서 G5 구해봐 라는 문제 던져지는 거 확인 가능하지? 그치? 특정한 한순간에 이 녀석이 같을 수 있어 라는 지금 표현의 의미가 되니까 반드시 뭐라 했냐면 연산이라 했다고요. 연산이라 하면 무슨 말이야? FG X라는 녀석과 G FX라는 녀석을 직접 구해서 같다 이퀄의 관계를 표현해 라고 얘기하는 정보라는 거 판단하시라고. 의미 괜찮수? 나 이퀄 너 너의 합성 나의 합성 같다.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여기서의 연산은 gx 먼저 fx 먼저입니다 라는 각각의 표현에 따라서 그 함수를 집어넣겠죠. 그리고 그게 f가 들어올 거고 여기도 fx를 직접 먼저 집어넣겠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요. 그치? 그러면 한 번 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녀석을 x를 f에 대한 정의역으로 보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x 자리에 내 녀석을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2배 마이너스 x 플러스 k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꺼내질 거고요. 다시 g 안에 있는 2x 플러스 1은 x 대신 2x 플러스 1을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내 녀석은 마이너스 안에 있는 x 대신 2x 플러스 1 플러스 k입니다 라는 정보로 서로 이퀄의 관계를 나타낼 때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다. 승현이 가능? 오케이. 그럼 여기 이제 연산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k입니다 라고 이퀄의 관계를 표현하는 순간 어머나 세상에 앞에는 일단 같고요. 뒤에 있는 녀석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의 표현에서 넘어가서 같아야 되니까 k의 값이 마이너스 2요. 그때는 내 녀석이 성립합니다 얘기하는 특정한 k가 마이너스 2인 순간에 내 녀석이 성립한다라는 정보였다는 거 판단 가능. 콜? 그러면 그 순간에 g5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 k가 마이너스일 때 g5의 값은 마이너스 x 대신 5 플러스 k는 2 그래서 마이너스 7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의미 괜찮고요. 자 21번으로 넘어갈게요. 21번의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6입니다. 가능해서 오케이. 자 여기도 빠르게 한번 의미를 해석해보면 여기는 속임수 문제예요.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느냐, h 합성 gx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일 때 h 합성 g 합성 fx라는 녀석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해. 여기에 합성은 2개, 여기에 합성은 3개의 지금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상태야. 그지? 그러면 항상 뭐 하셔야 되냐면 작은 합성에 대한 문자가 큰 합성의 문자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가능? 무슨 말이야? h 합성 g라는 지금 이 표현이 이 아래에도 있는지를 확인한다고요. 그랬더니 가로가 쳐있긴 하지만 h와 g라는 녀석이 순서 변하지 않고 지금 안에 들어있는 거 보이지? 그죠?
그러면 결합법칙에 따라서 빨리 이 가로 지우시고 나의 주인공으로 순서를 바꿔주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겠어? 그죠? 얘네들의 합성에 대한 순서가 변하지 않는 한 나의 가로의 이 순서는 상관없이 바꿀 수 있다. 결합법칙은 성립한다라는 게 합성함수의 성질이라고요. 가능하나? 자,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치환을 통해서 식을 보셔도 되고요. 기분 나쁘신 분들은 H합성 G를 하나의 문자로 보고 그 다음 그 녀석 안에 fx가 들어간 꼴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죠. 가능해? 그러면 결국 H합성 G라는 녀석에 대한 함수의 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었는데 그 안에 fx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안에 fx가 들어간 꼴에 대한 값을 물어봤고 그러면 여기에 fx를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고요. 그죠? hg 그러면 이 녀석을 하나의 함수로 보고 그 다음 f라는 녀석은 나의 x 대신 들어간 값 그러면 x 대신 집어넣어서 꺼내라.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찾았습니다. 1 사라지고요. fx란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곱해진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된대네. f 마이너스 2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 더하기 8 12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6이요. 의미 해석 가능하겠죠?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넥스트 2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22번의 값은 답은 얼마죠? 오케이. 답은 C. 자, 가볼까요? 여기 지금 문제 봐봐요. 앞에서 얘기했던 표현 나왔습니다. 1대1 대응. 자, x에서 y로 가는, y에서 z로 가는 각각의 함수들은 1대1 대응이랍니다. 그런가? 그러면 f와 g를 빨리 표현해 주셔야 되고 지금 보면 y가 지금 서로 같은 상황으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 같으면 하나로 표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하나로 좀 묶어서 가볼게. 이 녀석이 F요, 이 녀석이 G요 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일단 판단 가능하죠? 자, 그 상태에서 F1이 A랍니다. GC가 6이래요. 그리고 합성 딱 나왔죠? G, F2 라는 녀석이 4래. F 먼저 연산하고 그 다음 G를 연산한 값이 4라고 얘기하는 거 보이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2로부터 출발한 내 녀석 마지막 지점이 4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판단하셔야 된다고. 간에 G 합성 F라고 얘기하면 F 먼저 그 다음 G라는 녀석이 합성되어 있는 꼴이니까 안에 들어간 정의역 2를 통해서 마지막 치역 4가 나타난다는 걸 확인하시면 돼. 이 그림에서. 그죠? 자, 그러면 결국 1대1 대응이라는 녀석 만족하면서 이 녀석이 이 녀석으로 지금 하나를 거쳐서 가려면 얘가 만약 A를 가면 이건 1대1 대응이 파괴돼서 안 되고요. 얘가 C를 가면 그 다음 C는 6으로밖에 못 가니까 안 된다고요. 남아있는 건 누구? B와 B가 4로 가는 길밖에 안 남아있다고. 의미 괜찮았을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F라는 녀석에 대한 표현은 3 그리고 A라는 녀석은 5 이렇게 남아있었다 이거죠. F3의 값 물어보는 문제 C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자, 마지막 23번 작은 별표 하나 칠게요. 자, 문제의 답은요 0입니다. 오케이. 자, 지금 여기 문제 일단 포인트만 잡아볼게요. 어떤 문제였냐면 아래에다가 설명해준 나의 합성의 문자의 표현에 따라서 200이라는 숫자를 숨겨놓은 합성의 의미 2분의 1입니다. 자, 이 아래에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단 나의 네 녀석은 이런 식으로 합성이 돼. F200이라는 녀석은 F 그래서 F의 2분의 1이라는 의미를 가져. 이 사이에 나타난 합성의 개수가 200번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만 판단하시라 했죠? 그러면 결국 이 사항의 약속을 보여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 판단하시면 되냐면 결국 200번을 다 계산하라? 아니, 규칙 발견하셔라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한다고요. 가능하죠? 그럼 규칙을 발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가 200번을 처음 출발할 때
당연히 안에서부터는 한 번 한 번의 계산이 들어갈 테니까 하나씩 곧 f의 2분의 1부터 계산해서 그 녀석을 하나씩 합성을 늘려가면서 규칙을 발견하신다고요. 가능. 그럼 f 2분의 1부터 구하러 갑니다. 첫 번째, 한 번의 합성, 곧 합성이 돼 있지 않은 나의 2분의 1의 값은 내 녀석 함수에서의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부터도 일단 문제의 포인트가 좀 좋아요. 1이라는 녀석은 여기 있고, 그리고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봐. 0에서의 함수값은 2야? 오케이. 중간값 2분의 1은 정확하게 여기서도 중간값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잖아? 의미 괜찮을까? 오케이. 도형의 활용을 통해서 나의 y의 값은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지? 첫 번째 2분의 1의 값은 1이었네. 자, 두 번째, 이제 그 녀석에 대해서 f를 한 번 더 씌웁니다. 이게 이제 2자 숫자 2번. 자, 합성이 이제 2번 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합성은 한 번인데 결국 이 지금 표현 f는 2번이 사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해 버리면 이 상황에 따라서 나의 문제는 안에 있었던 그 첫 번째 계산했던 1의 값을 정의역으로 본 f의 값을 다시 물어보는 거 체크하실 수 있죠? f1 값 구하러 갑니다. 1에서는 0이잖아? 콜. 그치? 그럼 두 번째 값은 지금 0이라고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어? 세 번째로 갑니다. 곧바로 바로 뭐 거기에다가 f를 씌운다고요. 결국 전에 계산된 값을 정의역으로 보는 함수 f를 찾는 게 합성의 순서를 계속 늘려가는 규칙의 발견이라고. 그럼 f0이라는 녀석은 얼마야? 2잖아. 이 값은 2가 되죠. 세 번째가 값이 2였다. 자,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 값은 f2의 값을 구하라. 2에서는 1이죠. 1이야. 다시 다섯 번째로 갑니다. 아까 1이라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지? 그럼 다시 1에서의 함수의 값은 0이 되죠. 그 다음은 2가 되고요. 다시 1이 되고요. 0이 되고요. 1이 되고요. 1이 되고 0이 되고 2가 되고 1이 되고 0이 되고 그 다음 2가 되고 규칙성 발견의 끝. 가능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숫자의 의미만 보면 1, 0, 2, 1, 0, 2로 가는 주기 3인 주기성을 나타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더라. 오케이. 200번이었잖아. 주기 3이잖아. 그럼 결국 내 값을 물어보는 문제는 그 주기가 몇 번 나타나는지는 상관없었잖아. 36, 18, 36, 18을 통해서 결국 나머지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나머지가 중요했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2라는 건 결국 내 순서 3개 중 두 번째 녀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니까 두 번째 숫자는 누구? 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지.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 일단 먼저 마무리 지어보고요. 자, 다음 역함수 한번 가보시죠. 자, 함수의 마지막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함수. 단어에서 벌써 얘기하죠. 내 함수는 여기야. 뭐야? 반대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inverse function, 결국 반대 함수입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게 역함수예요. 자, 역함수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 그지? x 대신 y, y 대신 x.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봐봐. 예를 들어 내 x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답니다. 내 녀석의 함수가 f예요 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그 사이에 나타나는 각각의 함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네. 그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y의 자리가 x가 된다고요. 그지? 그리고 뭐 x의 자리가 y가 된다고. 이렇게 정의역이 공역으로 다시 공역이었던 녀석이 정의역으로 바뀌는 상황. 그게 뭐? 역함수야. 오케이? 자, 그럼 역함수에 대한 약속을 줄 때는 나 반대로 바꿨습니다. 지수의 표현 중 역수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을 위에다가 올린다의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f 위에 마이너스 1을 올려서 역이라는 과정에 함수다라는 표현을 줘요. 오케이? 그래서 f의 역함수는 f-1 지수, f 인버스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 화살표를 각각 바꿔보면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받았던 녀석이 다시 반대로 화살표를 쏘게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거 체크하실 수 있어. 가능하죠? 자, 그러면 그 상태에 따라서 내 녀석의 지금 약속의 기호는 F1이 B였고 F2가 C였고 F3이라는 녀석이 A였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녀석들의 각각 상태 F라는 녀석을 반대쪽으로 넘기게 되니까 1이라는 녀석이 F 인버스 B, 2라는 녀석이 F 인버스 C, 그래서 3이라는 녀석이 F 인버스 A입니다라고 나타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지. 그지? 그럼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야. F 알파라는 녀석이 베타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항에 따라서 F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는 나의 알파라는 녀석이 F 인버스 베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기억하셔라? 역함수가 존재할 때는 F라는 녀석을 반대쪽으로 넘기면 F 인버스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죠? 함수를 벗기고 반대쪽으로 위치를 바꿨을 때 언제나 인버스가 된다는 거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계속 제 말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이런 말이 들어가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이라는 지금 제 표현이 계속 들어가 있었지. 그치?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역함수가 항상 존재할 수는 없어. 그러면 언제 역함수가 존재하니? 이럴 때 역함수가 존재하거든?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지금 그림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봤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녀석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함수의 이름이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함수라고 칩시다. 가능? 자, 그렇게 되면 1이란 녀석이 B를 쓰고 2란 녀석이 A를 쓰고 3이란 녀석이 C를 써서 1대1 함수가 됐다고 치자고. 자, 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역함수는 화살표를 반대로 바꾼 거니까 나의 F 인버스라는 녀석을 표현하면 반대로 화살표들을 각각 바꿔서 반대로 바꿔서 함수를 만들겠죠. 자, 그렇게 함수를 만들었을 때 너무나 세상에 기분 나빠 샹. D가 화살표를 못 쐈잖아. 이거 함수 맞아 아니야? 아니야. F 인버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나의 공역이 화살표를 못 받은 녀석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이걸 역으로 바꿨을 때 이 녀석은 화살표를 쏘지를 못하지. Y는 원래 화살표를 안 봐도 되지만 정의역은 반드시 화살표를 쏴야 되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그러면 첫 번째 뭐야? 나의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가 같아야 돼. 그지? 자, 그러면 그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그림을 그려볼게요. X가 1, 2, 3이고 그러면 Y가 A, B, C. 오케이. 네가 지금 같다라는 건 내가 알았어. 그럼 개수 같게 만들어 놓을게. 그리고 그 사항에 따라서 나의 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 A에 한쪽이 2개 들어가고 C에 하나 들어가는 상황의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이건 분명히 F로서는 함수 맞죠? 그죠? 오케이. 근데 이 녀석의 역함수를 만들어 봤더니 이제 화살표가 반대로 바뀐다며. 반대로 바뀐다며. 어때? 쏘지 않은 녀석이 나타나고 그리고 네 녀석은 화살표를 2개 쏘는 상황까지 만들어져 버리지. 그죠? Y값으로 받아놓은 화살표가 2 이상이면 반대로 돌렸을 때 쏘는 게 2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너 안 되고 너도 쏘지 않아서 안 돼. 가능? 그러면 결국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도 F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여기서의 지금 특징들은 F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니까 두 번째로 나의 F라는 녀석은 하나씩 대응돼야 그 녀석을 다시 반대로 쏠 때 하나씩 쏠 수 있겠네. 그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녀석 둘을 합치면 결국 나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나의 F라는 본래 있었던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되더라. 다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 녀석의 F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되더라. 가네? 그러면 역함수 존재성이라는 포인트에 문제가 출제되면 당연히 경향성은 몇 개? 2개로 내 녀석이 출제 경향성을 갖게 된다고요. 왜? 1대1 대응 만들기의 포인트가 2가지가 있었잖아. 첫 번째 뭐였다고? 제한된 범위가 주어질 때였고, 두 번째 끊어진 함수의 꼴이 표현될 때였다고.
기억을 다시 떠올리시면서 포인트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중요하다고요. 제한된 범위란 녀석은 무슨 표현이었냐? 라고 봤을 때 이렇게 x의 범위와 y의 범위가 사각형 모양을 만들 때였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1대1 대응을 만든다는 건 결국 양, 끝, 점을 지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포인트로 해석이 가능했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끊어진 함수일 때는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 나의 그래프가 이쪽을 기준으로 한 녀석은 채워져 있고 한 녀석은 채워져 있지 않다라는 말이었죠? 그러면 결국 첫 번째 함수값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표현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네 위쪽과 아래쪽 다 채워야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니까 상태가 같아야 된다는 말이 들어있었다고요.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는 지금 정보라는 거 의미부여 가능하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러한 녀석에 따라서 역함수의 특징 한번 보자고요. 정리는 한번 해야 되겠죠? 역함수란 녀석의 특징은 첫 번째, x 대신 y, y 대신 x를 집어넣어서 결국 정역과 공역을 바꾸는 상황입니다가 역함수였어. 그지? 오케이. 근데 이 말의 특징으로서 결국 나타나는 정보가 뭐냐면 이런 거다 이거지. 너랑 바꿔서 역함수를 결국 뭐 할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 볼까? 가볍게 예시를 옆에다가 표현해 보면 이런 거. y는 2x-1에 역함수 구하세요 라는 일단 문제가 던져졌다고 가볍게 포인트 잡아보자고. 그럼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역함수 구하기라고 쓸게요. 식의 의미에서. 그러면 이러한 녀석은 y 대신 빨리 x를 집어넣고 x 대신 빨리 y를 집어넣어서 표현한 뒤 그 녀석에 따르는 y를 정리하면 이걸 fx라고 봤을 때 네가 f 인버스 x란 녀석이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역함수 만들기 포인트라는 거 체크하시라고요. 의미 괜찮죠? x자리와 y자리를 바꿔서 y에 대해서 정리한 그 식, 그게 누구야? 나의 역함수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x 대신 y, y 대신 x라고요. 자, 일단 두 번째, 우리가 정리했던 꼴에서 두 번째 정리는 뭐였냐면 f알파가 베타랍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f 인버스 순서대로 그냥 써버릴까? 알파라는 녀석은 f 인버스 베타가 된다 이거지. 가능? f가 반대로 넘어가면 f 인버스가 된다고요.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f를 반대로 넘기면 f 인버스가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포인트를 체크하시라고. 가능해?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 잘 봐. 이 녀석도 가볍게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f 2x-1이 4x 플러스 3입니다 라는 식의 역함수를 구하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함수의 꼴을 나타낸 지금 나의 f 안에 복잡한 식이 들어가 있는 식의 형태에 따라서 역함수를 구하게 만들면 너를 활용한다고요. 어떻게? f란 녀석은 이렇게 안에 있는 값이 숫자든 문자든 상관없이 반대로 넘어가면 이 식에서는 2x-1이 f 인버스 4x 플러스 3이라고 표현이 가능해진다고. 항상이야. f가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인버스가 된다고. 벗기고 인버스로 가로치시면 끝. 콜? 그러면 이 상황에 따라서 f 인버스를 구하라는 표현은 너를 치환하세요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문자의 표현으로 너를 큰 x로 치환했을 때 결국 4x 플러스 3이 x요라고 표현하면 x의 값은 x-3분의 4가 되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식을 바꿔보면 f 인버스 x라는 녀석은 2 곱하기 4분의 x-3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지금 앞에서 했던 치환까지 사용하는 문자의 표현 가볍게 예시를 한번 보여드린 거지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게 아니라 바로 얘라고. 누구? f는 넘어가면 인버스가 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 오케이. 중요 표현입니다. 체크하시고요. 세 번째. 자, 그 표현의 의미와 함께 사실은 이런 것도 있었죠? 1번이라는 지금 이 상황에서 보여주는 의미 x 대신 y, y 대신 x. 무슨 말이야? 좌표 평면에서 보면 a, b를 b, a로 지금
바뀐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죠? x, y가 y, x로. 그러면 이 표현은 당연히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 y는 x에 대한 대칭입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버리지. 그죠? 오케이. 역함수라는 녀석의 또 다른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바로 뭐? 대칭성. 이러한 녀석을 활용하는 문제들은 언제나 그래프적인 관점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파악하시면 돼. 첫 번째 볼게요. 어떠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냐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 칩시다. 가능. 이게 y는 fx야. 자, f 인버스 x를 찾으래. 그럼 f 인버스 x라는 건 이 사이에 역함수를 찾는 그래프 문제는 반드시 항상 y는 x와의 관계를 활용한다라는 포인트만 체크하시라고요. 가능하죠? 대칭이라는 말은 너가 접히는 데칼코마니 마냥의 문제 모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라는 게 y는 f 인버스 x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 의미 끝. 그치? 근데 이 상황이 어디에서 중요해지냐면 한 단계만 더 오른쪽으로 옮겨봅니다. 결국 나를 통해서 요런 거 물어본다고요. 내가 이번엔 뭐로 해볼까? 이런 거 해볼까? 가능하지? y는 fx야. 자, 이 fx에 따라서 f 인버스를 표현하래요. 오케이. y는 x를 그려놓고 인버스 그리러 가겠죠? 그러면 그 상태는 여기에 지금 그려져 있는 꼴들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그치? 분명히 복잡한 그래프긴 해. 그래서 이 그래프의 모양에 집중하시지 말고 뭘 집중하셔야 되냐면 잘 봐. y는 f 인버스 x를 내가 표현을 했다. 역함수를 그렸더니 대박적인 표현이 나타난다고. 뭐? 야! 나 이 상황에서 fx라는 녀석과 f 인버스 x라는 녀석이 만나는 교점을 찾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능? 자, fx와 f 인버스가 만나는 교점에 잡혀서 신경 써봐. 교점이 어딨니?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다시 교점이 어딨니?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두 점만 신경 쓰면 이 두 점은 특징 보여? 분명히 하얀색과 파란색이 만나긴 하는데 항상 누구랑도 만나? 빨간색이랑도 만나죠. 하얀색과 파란색이 만나긴 하는데 빨간색과도 만나지. 그지? 역함수라는 건 나의 대칭성으로 나타난 그래프들이기 때문에 만난다라는 교점의 의미, 곧 fx와 f 인버스의 교점의 의미가 나타나면 항상 오른쪽에 뭐가 있다? 는 x가 있다라는 거 판단하시라고요. 둘이 만나는 게 아니라 미리 만나고 있었다. 누구랑? y는 x랑. 그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결국 그거의 교점의 좌표를 찾으라는 건 결국 첫 번째 특징으로 나의 교점은 fx와 x가 같음을 만족하는 x의 값이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당연히 y는 x에 있기 때문에 y와 x의 값은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두 번째 특징이 된다고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나타나는 내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했으면 그 상황에 따라서 좌표는 알파, 알파와 베타, 베타로 나타난다는 게 특징이더라. 체크하시자고. 의미 괜찮겠어? 어떠한 그래프가 그려지더라도 네 녀석이 역함수와 만나려면 사이에 y는 x가 있어서 그 녀석에 대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요. 그러면 결국 만나는 교점은 항상 두 점이 아닌 세 점의 교점이 된다고. 가능하지? 콜.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 놓으시면 그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석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세 번째 특징까지 곧 그래프적인 관점까지 표현하시는 게 역함수의 특징이고요. 자, 하나 더 정리하러 갈게요. 역함수 성질 한번 정리하러 갑니다. 첫 번째, 요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표현하지 말고 요렇게 표현합시다. F라는 녀석과 F 인버스가 만났어요. 혹은 F 인버스와 F가 만났다네? 그치?
얘네들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함수로 갔다가 다시 역함수로 가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야. x에서 y로 갔다가 다시 y에서 x로 온대요. 그럼 다시 뭐가 돼? 자기 자신이 돼. 의미 괜찮아? 항등함수가 된다고요. 무슨 말이야? 이런 말이야. f에 f 인버스 x를 표현하거나 혹은 f 인버스 f x를 표현할 때 그건 x가 된다고. 오케이? 항등함수는 우리가 합성해서 지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의미가 되냐면 f와 f 인버스가 만나면 f 인버스와 f가 만나면 사라지더라의 표현이 되면서 안에 있는 x가 그대로 꺼내진다고. 의미 괜찮지? 오케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 녀석을 통해서 문제의 출제 경향성은 어디가 가장 높냐면 이런 겁니다. f와 g와 f가 합성했더니 i가 됐대요. 오케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f 합성 gx 또는 g 합성 fx가 x로 꺼내졌대요. 그죠? 이건 앞의 표현과 달라. 얘가 지금 다른 표현으로 갖고 있는 게 누구냐면 f 합성 g와 g 합성 f가 같다의 표현입니다. 그지? 얘는 연산이었어. 근데 그 문자에 i만 붙이면 equal i까지 붙여버리면 얘네들은 무슨 관계가 되는가? 다시 자기 자신이 됐기 때문에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 앞에까지는 우리가 연산의 포인트로 연산해서 그게 어느 순간인지를 찾아야 되는 표현이었지만 이제 i라는 녀석이 equal까지 붙어버리면 이 표현은 그대로 f의 역함수는 g다 또는 g의 역함수는 f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시라고요. 오케이? 너무 자주 나와서 여러분들을 이제 활용하게 만드는 문자의 꼴입니다. 체크하시죠. 첫 번째 상질이에요. 자, 두 번째로 가볼까? 두 번째로 가보면 뭐 이런 것들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될까? 자기 자신이 되겠죠. 가능.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지금 역함수의 함수를 만들었다가 다시 함수의 인버스를 보냈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돌아왔다가 다시 이렇게 갑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가 되겠어? 자기 자신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합성이 아닌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F가 된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고, 두 번째. 자, F 합성 G의 인버스를 물어봅니다. F 합성 G는 우리가 순서로 보자면 G라는 녀석 다음에 F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X에서의 Y가 G, Y에서의 뭐 Z가 F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지? 순서는 항상 반대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역함수를 붙이면 전체가 역함수가 되기 때문에 Z에서 Y로, Y에서 X로가 된다고.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 F의 인버스부터 그 다음에 G의 인버스까지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합성에 대한 역함수가 붙으면 순서도 바뀌고 각각이 역함수도 붙고의 표현이 들어간다는 거 체크하셔라. 가던 방향 두 개를 반대쪽으로 돌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화살표의 방향이 이렇게 갔을 때 그 녀석을 반대쪽으로 돌리면 순서도 바뀌고 인버스도 붙는다의 표현이라는 거 체크. 의미 괜찮지? 오케이. 자, 그렇게 표현 의미 보시고 세 번째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자, F 합성 G 라는 녀석이 H랍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나한테 뭐를 물어보냐면 첫 번째, F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G가 뒤에 합성되어 있었죠. 그러면 그 합성에 인버스를 붙일 때는 그래서 역함수가 각각 존재할 때의 표현으로 H를 물어본다면 이 녀석은 G의 인버스를 뒤쪽에다가 붙여야 이 녀석이 항등함수로 사라진다라고 우리가 벗겨버릴 수 있어. 그지? 나의 함수는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인버스가 된다고. 근데 그 위치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 G가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인버스도 뒤쪽에 붙고 그러면 H 뒤에 붙는 G의 인버스로 F를 표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판단하셔야 돼. 가능합니까? 그죠? F 합성 G가 H일 때 F를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G를 반대쪽으로 넘긴다에 G 인버스가 들어가는데 그때는 순서가 H 뒤에. 자, 두 번째. 같은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G를 만들어 볼 거예요. F 합성 G라는 녀석의 표현을 이제 살짝 지워서 다시 한번 표현의 의미를 볼게. F 합성 G가 H인데 이번엔 G를 물어봐. 그러면 F라는 녀석을 반대쪽에 넘겨서 그 녀석을 역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지. 근데 합성이 앞에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F 인버스를 합성해서 이 녀석을 없애고
그 녀석이 앞에 합성됐습니다라는 표현으로 H 앞에 F 인버스가 붙어버린다고요. 그죠? 순서가 고려된다 라고 얘기하는 이번엔 F 인버스 H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이렇게 합성에서는 역함수를 반대쪽으로 넘길 때 순서까지 고려되더라의 포인트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할 것 쭉 정리하시고요. 옆에 있는 문제들 대표적인 문제 좀 풀어보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24번 열나 쉬운 문제입니다. 문제의 답은 얼마였냐면 0이었다고요. 가능했을까? 자, 이거 봐봐. 옆 문제부터 지금 일단 출발하는 의미에서는 계속 역함수 성질 혹은 특징 사용할 거라고. 문제에서 던져지는 정보에서 fx가 ax 플러스 b, a값 b값 찾아라는 문제가 아래쪽 두 개의 지금 주어진 조건으로 찾으라는 문제로 던져졌어. 야, 역함수 마이너스 1인데 나는 f지. 그럼 얘를 바꾸거나 얘를 바꾸면 돼. 근데 숫자로 주어져 있는 이 정보에서는 보자마자 그냥 마이너스 1은 f2네?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지? F 인버스를 반대로 넘기면 F를 반대로 넘기면 F 인버스. 가능해. 이러한 서로의 반대되는 지금 위치로 갔을 때 서로의 관계성에 따라서 나의 함수 값을 찾을 수 있었다고요. 가능하겠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연립의 문제인 뿐이야.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4뿐인 거. 위에서 를 빼버리면 5a가 마이너스 5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b의 값은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찾으시면 되지. 오케이. 정보 한번 확인하시고 25번 봐봐. 딱 두 번째 스타일 보여주잖아. 그지? 우리 아까 했던 거 기억나요? 안에 있는 녀석이 복잡한 꼴을 주고 함수를 보여줬어. 그리고 나서 인버스를 물어보자. 그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만 함수여도 상관없다고요. F는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F 인버스가 되는 것 뿐이라고. 가능해?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서 나한테 마이너스 3의 값을 물어보는 건 이게 이제 함수값 구하기죠? 내가 뭐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x값 찾아서. 그럼 x값은 얼마야? 5야. 그 녀석을 어디다 대입? 얘에다 대입하면 되잖아. 가능하지? x에다가 5를 대입하는 순간 f 인버스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되고 그때 x에 5를 대입하는 순간 그 값은 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고. 가능? 정리 한번 해드릴까? f 2분의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얘기하는 건 2분의 x 플러스 1이 f 인버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라고.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3의 값을 물어본다는 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일 때 내 값을 물어보는 거고 그렇게 되면 x는 넘어가고 넘어가서 5가 된다고요. 5라는 녀석을 집어넣으면 그 상황에 따라서 f 인버스 마이너스 3은 3이 되더라. 이렇게까지.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정리 한번 하시고 세 번째 26번 갑니다. 이 녀석은요. 별표 작은 별표 하나 쳐주시길 바랄게요. 그래도 여기에서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는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작은 별표로 이런 문제들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의 포인트로 체크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문제 한번 봐봐. fx라는 녀석이 x 플러스 a, gx라는 녀석이 bx 플러스 1입니다. 근데 그 녀석을 가지고 합성했더니 2x 마이너스 1이 됐대. 먼저 한번 지금 정보 던진 거야 여기에서. 그지? 미정계수가 표현되어 있고 합성의 값이 미정계수 없는 2x-1을 보여준다는 건 뭐야? 연산의 아이디어를 첫 번째로 던진 거잖아. 그치? 각각의 함수로 합성 한번 구해봐 라고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G 합성 F라는 지금 나의 상황을 GFX로 표현했을 때 G 안에 들어있는 fx는 x 플러스 a고 그 녀석을 x자리 대신 집어넣으면 b 곱하기 x 플러스 a 더하기 1이라는 녀석으로 나타나는 합성의 함수값 구할 수 있다고요. 함수 구할 수 있다고. 가능하겠어? fx라는 녀석을 x 플러스 a 집어넣고 그 x 플러스 a라는 녀석을 x자리 대신 집어넣었다고요. 오케이? 이게 함수값 구하기고 함수 지금 구하기고요. 그렇게 되면 이 녀석이 뿌려졌을 때 결국 gfx는 bx 더하기 ab 더하기 1입니다 라고 나타내는 식이 보여진다고. 그치? 오케이. 근데 그게 누구래?
2x-1이라네? 호호! 첫 번째 b의 값은 서로 같다의 항등식이면 x 앞에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2. 두 번째, 그러면 b에 2를 집어넣어서 2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과 같으니까 a는 마이너스 1. 의미 괜찮겠어? 오케이. 그래서 결국 b의 값과 a의 값을 찾아버렸기 때문에 f 인버스 1이 2입니다라는 정보는 사실 필요가 없었어요. 이 녀석이 주고 싶었던 건 1이 f 2입니다의 표현이었지만 우린 a 값을 벌써 구해버렸죠. 그치? 확인만 다시 해.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가능해?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물어보는 거 g 인버스 f1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녀석들을 통해서 나의 gx라는 녀석은 2x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는 fx라는 녀석이 x-1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고 구하러 갑니다. 자, g 인버스 f1이에요. 1을 대입하면 0이 되죠. 가능? 오케이. 자, 그러면 g 인버스 0을 구하는 과정도 두 가지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 중에 편한 쪽으로 선택하세요. 일단 내 녀석을 바꾸고 싶다면, 곧 함수값을 바꾸고 싶다면 여기다가 알파를 설정하신 뒤에 0은 g 알파입니다라고 함수를 안 바꾸고 가실 수도 있어. 가능? 그럼 알파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알파 값 찾으면 그게 답이다. 판단하시면 되고 g 알파는 2알파 플러스 1이니까 결국 이 사항이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게 답이오라고 얘기하는 사항으로 표현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야. 가능하지? 근데 그게 싫다면 두 번째, 자, g 인버스 0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가지고 있던 함수의 지금 g라는 녀석을 벗겨서 반대쪽으로 넘기셔도 된다고. 가능?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정보는 2x 플러스 1이 0일 때 x값 찾기니까 2x 플러스 1이 0이면 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결국 그 상황에 따라서 g 인버스 0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 선택권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디가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요. 어차피 방향은 똑같아. y값에 따라서 x값을 구한다는 정보는 동일하지만 사용의 방법이 함수를 바꾸냐 혹은 함수 값을 바꾸냐의 포인트라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27번으로 갑니다. 허허. 합성. 4번의 합성이 보여진 지금 형태에서 인버스를 사이에다가 묶어놓고 가로를 쳤습니다. 그죠? F에 G에 F인데 인버스가 가운데 지금 가로 쳐있고 묶여있죠? 역함수 뿌리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들려야 돼. 그럼 얘를 먼저 뿌려서 연산하면 순서 바뀌고 역함수 붙는다라고 얘기했던 거 판단하시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 앞에 F가 있고요. 이 뒤에 F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실수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 우리는 언제든지 결합은 할 수 있는데 순서는 못 바꿔. 어떤 분들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지우시는 분들도 계셔서 얘기하는 말이야. 오케이? 여기는 붙어있는 녀석들 중에 역함수와 함수가 있을 때만 그 녀석을 다시 묶어서 결합 법칙을 통해 i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여기는 i잖아. i는 우리가 없는 것 취급 가능하다고요.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상황 자체가 꺼내진 나의 남아있는 합성의 함수의 표현은 f 합성 g 인버스고요. 그 녀석의 사이값으로 표현돼 버렸습니다. f g 인버스 사이값을 구하시오의 문제라는 거 체크 가능하죠? 자, 우리는 그러면 한 녀석을 딱 방향성을 잡으려면 여기 이렇게 함수를 반대쪽으로 넘기는 걸로 계속 연습을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g 인버스 4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4일 때 x의 값 찾으세요 라는 말이고, 그러면 그때 x값은 3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녀석은 3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결국 f3의 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고요. 집어넣으면 3 빼기 1,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고요. 괜찮겠죠? 오케이. 정리 한 번씩 하시면서 이렇게 역함수의 성질들 찾아내시고, 자, 옆에 테마 역함수 2로 넘어가시면 옆에 뭐가 나타나 있느냐? 넘어왔어요? 역함수가 존재하도록의 문제 대표적인 두 문제 28, 29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그 두 문제는 살짝 한번 풀어보시면서, 제가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역함수 존재성은 그대로 1대1 대응이라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복습 삼아서 두 문제 풀어보시고 쉽시다. 마지막 챕터 10번
합성함수와 역함수 그래프인데 그 중에 포인트는 딱 하나 남았어요. 합성함수 그래프.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매우 독특해요. 그래서 요것들은 사실은 교과 과정에서는 뭐 다 빠져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실제 경향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녀석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이제 연산하는 방법들까지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아볼 거니까 일단 한번 가볼게. 자, 기본적인 지금 예시로서 일단 한번 표현을 해보는데 자, 이렇게 나타나 있는 y는 fx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y는 fx 합성된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포인트가 던져집니다. 오케이? 자, 이러한 녀석은 만약 혹시나 서술형으로 출제된다면 그럴 수는 없겠지만 혹시나 출제된다면 그 사항에 따라서 이 녀석을 표현하는 방법은 매우 복잡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거 먼저 정리를 먼저 우리가 하나씩 해볼 건데 자, 일단 fx라는 녀석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fx는요 2분의 1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꺾여 있죠. 이 꺾인 선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x라는 녀석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크거나 같을 때 2분의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프를 표현하자. 그치? 그리고 그 상태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직선의 이름을 구해보려면 두 점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 점은 1,1 여기 점은 2분의 1,0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기울기를 구해보면 2분의 1분의 1 곧 기울기는 2가 되고요. 1을 대입하면 2 그러면 1을 대입했을 때 결국 값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의 함수가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2x-1 자, 2분의 1보다 작은 쪽은 다시 한 점 하나 더 필요합니다. 0,1이 오케이 y절편이 1이구나. 2분의 1,0이라는 녀석과 기울기를 구해보면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당연히 나의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라는 2라는 녀석이 나타나고 플러스 1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어요. 의미 괜찮죠? fx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나한테 물어보는 건 fx단 말이야. 그러면 이 f의 fx라는 녀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상황 자체는 나를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자, 마찬가지야. f라는 녀석은 그래프가 2분의 1 기준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녀석을 일단 먼저 크게 x라고 보는 거야. 가능? 그러면 이 합성에 대한 그래프의 표현은 이렇게 나뉩니다. fx라는 지금 나의 큰 x라는 녀석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쪽과 fx라는 녀석이 2분의 1보다 작은 쪽으로 나뉘죠. 가능해? 어떻게 된 거야? 가지고 있는 내 x라는 자리에 모두 다 fx라는 녀석을 x 자리에 모두 다 fx라는 녀석을 집어넣는 거야. 합성은 그런 거잖아. 그치? 그러면 x 자리에 fx가 들어오고 그 상태에 따라서 y는 2x-1이었던 지금 내 함수의 이름은 y는 2 fx-1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 fx 플러스 1이 됩니다. 의미 괜찮을까?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녀석들의 그래프를 다 fx라는 게 지금 기분 나쁘니까 찢어서 그리고 fx라는 게 지금 기분 나쁘니까 모두 다 x로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첫 번째부터 볼게요. f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와 2분의 1보다 작다의 범위를 먼저 x로 찾아보러 갑니다. 어떻게 확인하시는 거냐면 가지고 있는 fx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y는 2분의 1이라는 지금 나의 표현과의 대소관계의 x 범위를 찾으셔야 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가능? 오케이. f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나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그 녀석까지 포함하면서 그거 위쪽에 있는 그래프들을 사용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색깔을 좀 바꿔서 표현해보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이 영역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판단된다고요. 가능해? 그러면 그 상황에 따르는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이 그래프의 x의 값을 구하세요의 표현티이기 때문에 내 녀석에서의 위치 x값을 읽어주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1을 기준으로 반띵이기 때문에 닮음의 형태가 되고요. 2분의 1의 반절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4분의 1의 위치가 되겠죠.
가능. 다시 오른쪽도 마찬가지. 내 녀석은 정확하게 반띵의 위치를 나타내는 나의 x자리가 되기 때문에 4분의 3이 되고요. 그거의 나까지라는 지금 이 영역과 그거의 나까지라는 이 영역이 표현됩니다라고 의미를 해석하실 수 있어서 f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의 x의 영역은 x란 녀석이 0부터 4분의 1까지 또는 4분의 3부터 1까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판단되더라. 그러면 두 번째,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한 지금 이 범위는 그거의 아래쪽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 어디? 나 구멍 뽕뽕 뚫고 아래쪽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지금 영역이 되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에서의 영역은 이렇게 되고요. 이 녀석은 포함되지 않는다의 표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x의 영역은 4분의 1과 4분의 3 사이일 때라고 얘기하는 걸 판단하실 수 있어. 자, 근데 잘 봐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범위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보면 자, 0부터 4분의 1까지의 지금 범위와 4분의 3부터 1까지의 범위를 이제 우리는 fx를 찾으러 가는 상황으로 바꿔주셔야 돼. 근데 상황을 보니까 이런 거야. 0부터 4분의 1까지는 왼쪽 그래프였죠. 왼쪽 그래프의 이름은 전체적으로 2분의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 그래프의 이름이었지. 이게 fx였단 말이야. 그지? 근데 4분의 3부터 1까지의 범위는 오른쪽 범위야. 오른쪽이라는 건 2분의 1보다 큰 쪽이어서 2분의 1보다 큰 쪽은 fx가 2x-1이었어. 그래?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은 둘로 다시 나눠야 되겠네. 가능? 어떻게? x란 녀석이 0과 4분의 1 사이에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fx라는 건 2분의 1보다 작은 쪽의 그래프가 표현돼서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 fx의 이름에 2 곱하기 fx 대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들어갑니다의 표현으로 식이 나타난다는 거. 다시 여기에 있는 4분의 3부터 1까지는 오른쪽 그래프가 사용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f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2x-1이었고요. 그러면 fx 자리에 이번엔 2x-1이라는 녀석이 들어가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볼 테니까 봐봐. 자, 위에서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은 아래에서 한 번 더 연습합니다. 4분의 1과 4분의 3 사이에 우리는 fx를 찾으러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x의 범위에서 fx를 봤더니 이 fx는 꺾여 있다고. 그지? 꺾여 있으면 이 2분의 1을 기준으로 왼쪽의 이름과 오른쪽의 이름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다고요. 그지? 그러면 이 4분의 1부터 4분의 3 사이도 사실은 두 가지 범위.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와 2분의 1과 4분의 3 사이가 있다라는 걸로 판단하셔서 너 때와 너 때 fx가 다르다는 걸 체크하셔야 된다고. 그지? 왼쪽과 오른쪽 거라는 기준점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이 녀석도 둘로 나눠서 곧 나의 x의 범위가 4분의 1과 2분의 1일 때 또는 2분의 1과 4분의 3일 때라는 각각의 지금 이러한 범위의 표현에 따라 fx가 달라지고 2분의 1보다 작은 쪽의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었으니까 내 마이너스 2 뒤에 있는 fx 자리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다시 2분의 1과 4분의 3 사이에서는 2x-1이니까 이렇게 값을 대입하실 수 있다고요. 의미 괜찮을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찾았습니다. 누구를요? fx를요. fx라는 녀석은 네 가지의 범위에 따라서 각각의 함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0부터 4분의 1까지는 이걸 펼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고요. 4분의 3부터 1까지는 이걸 펼치면 4x-3이고요.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는 이걸 펼치면 4x-1, 2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는 펼치면 4x 플러스 3입니다라고 나타나는 걸 판단하실 수 있었다고. 그지?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표현한다고요. 자, 그래프를 표현하러 갑니다. x의 영역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1 지금 이렇게 네 가지가 나타나 있고 0부터 4분의 1까지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4x에다가 4분의 1을 집어넣은 지금 나의 마지막 범위의 값을 찍어서 보시면 되고요. 0을 대입해서 0을 대입한 y의 값은 1이라는 거, 4분의 1을 대입해서 4분의 1을 집어넣은 값은 0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이렇게 점점 찍어서 직선입니다라는 표현 주시면 되겠죠. 가능 그래프 표현하는 방법도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4분의 3과 1까지
4분의 3이란 녀석을 집어넣어봐. 3 빼기 3이니까 0이야. 다시 1이란 녀석을 집어넣어봐. 4 빼기 3, 1이야.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치? 그리고 이제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입니다. 다시 각각을 집어넣어서 값을 확인해요. 1 빼기 1이니까 0이야. 0. 그대로 연결되고 2분의 1이라는 녀석을 집어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1이야. 아하, 여기는 구멍 뚫어서 이렇게 직선을 연결시켜주면 되겠네. 자, 2분의 1의 등호가 들어가 있는 녀석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니까 마2 더하기 3이어서 1. 오케이, 채워지고 4분의 3이란 녀석을 마지막에 집어넣어서 확인하면 마3 더하기 3이니까 0.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오케이, 위치 같잖아. 직선으로 연결되지. 가네? 그렇게 되면 결국 내 이름이 바로 y는 f, x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더라. 의미 괜찮겠죠? 가능합니까? 매우 복잡하지만 정확한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나의 fx 그래프야. 자,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지금 일단 먼저 포인트를 잡아 놓으시고, 요건 우리가 내신 대비 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학교에서 다룬다면, 다루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에 대한 대비로 여러 가지 나머지 3개, 4개 정도의 일단 그래프들도 다 보여드릴게요. 근데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하나 대표적인 표현 하나 보시고,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 언제 항상 다 할 거야? 그지? 그래프가 나타날 때마다 합성을 다 표현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어? 안 되잖아. 속도를 올려야 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을 벌써 연구하고 그 상황에 따르는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이 표현으로 넘어와봐. 다시 갑니다. fx라는 녀석을 본래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기준점 나타나는 거 보이죠? 얘가 누구였어? y는 f, x였어. 근데 우리는 이 fx라는 녀석의 그래프로 뭘 찾을 거냐면 y는 f, fx라는 녀석을 파란색의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해.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잘 봐요. 의미는 딱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내 그래프는 x에 따라서 fx가 표현되고 그 fx에 따라서 fx가 표현되는 거야. 가능? 그러면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x에 따르는 fx는 사실은 뭐였어? 치역이었어. 근데 그 치역이 뭐로 바뀌어서? 정역으로 바꿔서 곧 네가 큰 x가 돼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 정역에 따르는 뭘 찾으면 돼? 치역을 찾아서 그래프로 표현하면 돼. 의미는 그래요. 어디가 중요하다? 당연히 이 가운데가 중요하고 이 과정을 잘 표현하시는 의미를 여기다 실어주면 끝이야. 오케이? y값이었던 사항을 x값으로 바꾸는, 곧 y값이었던 사항을 x의 값으로 바꾸는 이 과정만 집중을 잘 하시면 그 상황에 따라서 x에 따르는 진정한 나의 y를 찾으시면 되는 표현이라고. 자, 어떻게 되는지 봐봐. 이렇게 됩니다. x를 아래에다가 뭘 쓰냐면 fx를 하나 더 써주면 되는 거야. 가능? 이게 뭔데? 내가 사용할 치역을 통한 정의역.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봐봐. x에 따라서 y는 변합니다. 꺾인 선 그래프니까 2분의 1을 기준으로 얘는 연속적으로 y값을 기준 잡으면 x가 0이었던 상황에서의 y값은 1이고요. 2분의 1은 지금 2분의 1에서 y의 값은 0이죠. 결국 x가 0부터 2분의 1까지 변할 때 y는 1부터 0까지 변하지. 가능? 볼 수 있어? 1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변하는 건 그냥 그대로 우리가 숫자로 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여기의 구간을 1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야. fx에서. 여기는 fx가 0이 됐으니까 0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야. 가능해? 그러면 이 지금 x가 0부터 2분의 1까지 변할 때 fx는 1부터 0까지 변했네? 그리고 이 다음 꺾인 선의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니까 다시 직선으로 연결돼서 0, 그리고 여기는 1이라는 녀석의 y값 나타나는 거 보이죠? 1일 때 1이었다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y값은 0부터 1까지 변하지. 가능하겠어? 그냥 fx의 변화만 꺾인 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적어주시라고요. 그렇게 되면 자, 여기 잠깐만 집중해봐. 이 사항으로서 결국 표현되는 이 의미, 여기가 중요한 건데 이 fx는 정의역이 될 때 결국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0부터 2분의 1까지의 구간의 표현은 1부터 0까지가 된다라고 변한 거야.
그러면 이 사이에다 뭐 해야 돼? 1부터 0까지의 다시 치역들을 찍어주면 돼. 가능해? 자, 무슨 말인지 봐봐. 자, 1에서의 치역 얼마였니? 라고 얘기하면 fx에서의 1에서의 함수값은 1이었자.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을 찍는 거야. 의미 괜찮죠? 두 번째, 0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였니? 0에서의 함수값도 1이었어. 그럼 여기다가 1을 찍는 거라고요. 가능해? 근데 1부터 0까지 연속적으로 변할 때 항상 사이에 2분의 1이라는 꺾인 선이 있었지. 그럼 이 사이에는 2분의 1이라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 위에서는 반절이니까 4분의 1의 구간이겠지. 그지? 그러면 그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야? 0이야. 그래서 걔네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가능? 어떤 의미야? 사실은 1부터 0까지의 구간의 그래프를 이 사이에다가 축소시켜서 집어넣는다라는 의미인 거야. 다시 1에서의 함수값 얼마야? 1이야. 그러면 이 사이에는 2분의 1이 있다 이거죠? 절반의 값이니까 이 위에서의 위치는 4분의 3의 위치고 그때는 y값이 0이라고. 그러면 다시 여기도 직선으로 연결하면 0부터 1까지의 지금 그래프를 이 사이 작은 구간에 축소시켜서 집어넣은 그래프가 표현된다고. 가능하겠어? 될까요? 한 번만 더 연습해 볼 테니까 봐봐. 자, 이제 빨간색으로 갈게요. 어떻게? y는 f에 fx 한번 표현해 볼 거야. 우리가 fx를 표현했으니까. 가능? 그러면 우리는 어디만 집중하시면 되냐면 이 마지막 나타난 이 새끼가 원래는 치역이었는데 정의역으로 바뀝니다라는 포인트의 지금 해석이라는 것만 체크하자고. 그지? 그러면 정의역으로 바꾸는 방법은 이 아래에다가 ffx라는 y의 범위를 x의 범위의 변화처럼 표현하자고요. 가능하죠? 그럼 ffx라는 녀석은 지금 방금 전에 표현했던 이 파란색 그래프잖아. 파란색 그래프 이름이 뭐였어? y는 fx였다고. 그럼 이 ffx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꺾인 선이 이 사이에 4분의 1과 이 사이에 4분의 3도 추가되는 거 봐야 돼. 이렇게 세 개가 꺾여 있는 거. 그지? 그럼 이 꺾인 선까지 얘의 변화는 1부터 0까지 변하죠. y값이. 그걸 ffx의 기준점으로 잡아 놓으시라고. 가능? 다시 이 꺾인 선까지는 다시 0부터 1까지 변합니다. 0부터 1까지. 다시 이 4분의 3까지는 1부터 0까지 변하죠. 1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 변하죠. 0부터 1까지 구간이 바뀐다고.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한 표현을 이 사이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된다고. 본래 fx의 그래프를. 가능? 1에서의 함수값 얼마? 1이라고요. 0에서의 함수값 얼마? 1이라고요. 그럼 이 사이에 2분의 1이라는 기준점, 곧 여기는 이거의 반절이니까 8분의 1이 될 거고 8분의 1에서는 0입니다의 함수값이 나타나 있었다고. 어떻게 돼? 그 녀석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시면 첫 번째 그래프 완성. 다시 0부터 1이죠? 0에서의 함수값 1, 1에서의 함수값 1. 그럼 이 사이에는 언제나 절반값 2분의 1 위치에서 0이라는 녀석이 나타나니까 여기 이제 x는 표현 안 할게요. 이렇게 표현되는 거 체크하시라고. 그지? 다시 1부터 0까지 똑같잖아. V라인 그려지는 거. 다시 똑같잖아. V라인 그려지는 거. 가능해? 이렇게 그려지면 결국 이 빨간색 그래프 이름이 뭐라고? y는 fx라고요. 오케이? 요 포인트까지 기록을 해 주셔라. 정리 한번 쭉 하시고. 오케이. 자, 세 문제 일단 먼저 통통통 건들러 갑니다. 31번 문제 봐봐요. 실근의 개수 몇 개? 그렇지, 4개. 보였어? 자, 잘 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다가서는 거냐면 fx가 표현되어 있고 꺾인 선 그래프예요. 그죠? 근데 합성에 대한 표현과 2분의 1을 우리한테 얘기하지. 우리가 두 번째 과정은 다음에 소개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연습해 하셔야 될 거. 내 녀석의 실근의 개수라는 건 y는 fx라는 합성과 y는 2분의 1의 교점 개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테마를 바꾸시면 되잖아. 그지? 예스. 방정식의 근은 결국 나의 그래프들의 교점의 개수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표현해야 될 건 이러한 합성 그래프였다고요. 자, 합성 그래프 그리는 방법 다시 한번 갑니다. fx라는 녀석이 표현돼요. 그걸 통해서 ffx를 표현하라는 건 나의 정의역을 x로 fx를 표현하라는 말이야. 꺾인 선의 위치가 2분의 1이니까 거기까지 0에서 1까지 변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고 0부터 1까지 1에서 0까지 변한다라는 거 판단하시고 1부터 0까지라고 적어주시면 된다고. 그지? 그러면 그 범위 안에 2분의 1이 들어갈 때는 정확한 간격으로 그 사이에 2분의 1을 표현하는데 얘네들은 반띵이었죠.
그럼 위의 그래프에서 보면 일단 4분의 1과 4분의 3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서 각각의 함수값들을 찍습니다. 0에서의 함수값은 0이죠. 1에서의 함수값은 0이고요.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은 1이었다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담긴다고요. 다시 2분의 1, 0, 0 이렇게 그래프가 담긴다고요. 그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내 그래프 이름이 y는 fx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그 상황과 함께 y는 2분의 1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 그 교점의 개수는 y는 2분의 1을 그려보면 되겠죠.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 눈으로 보면 끝. 4개. 가능합니까? 무기가 생긴 거라고. 합성이라는 녀석이 나타났을 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 녀석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표현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라고요. 야, 하나만 더 붙일게. 야, 이렇게 실근의 개수가 있다면 두 번째, 실근의 합도 물어볼 수 있겠지. 그지? 실근의 합은 어떻게 물어봐지냐? 라고 했을 때 포인트는 체크 하나 하세요. 대칭성입니다.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얘네들이 여기에서 만났죠. 근데 한 직선에서 만났지? 그러면 실근의 합이라는 건 얘 만나는 x의 값과 얘 만나는 x의 값과 얘 만나는 x의 값과 얘 만나는 x의 값들이 합이야. 가능해? 근데 이년 녀석들은 항상 이 사이에 좌우 대칭성을 갖는 이러한 나의 축을 갖기 때문에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표현, 다시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표현이 나타난다고. 가능하겠어? 간격이 같다야. 그러면 이 사이에 나타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걸 2로 나눴을 때 사이의 값 4분의 1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가능해? 오케이. 두 번째, 감마와 델타 사이에 4분의 3이 있죠? 감마 플러스 델타를 2로 나눈 값, 그게 4분의 3이라는 표현을 준다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이고 감마 플러스 델타는 2분의 3입니다. 그 녀석들의 전체의 합, 나의 실근의 합은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고요. 이렇게 테마 하나를 더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다 되신 분들은 32번으로 넘어갑시다. 오케이, 자 갈게요. 32번 문제 한번 봐봐. 여기는 이제 나의 그래프의 표현에 따르는, 곧 y는 fx라는 그래프의 표현에 따르는 뭐 역함수 그래프를 활용하는 일단 꼴들을 던져주는데, 그 역함수를 활용할 때는 항상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y는 x라는 녀석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y는 x의 활용 그래프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 y는 x라는 녀석이 그려져 있는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굴곡이 생겨 있고 각각의 함수값들을 아래 x만 표현하는 녀석들이 있다면 항상 출발 위치는 무조건 나의 만나 있는 각각의 점들을,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다 표현을 해 놓으시면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죠? y는 x라는 건 뭐니까? x값과 y값이 같은 위치니까 d, d, c, c, b, b, a, a잖아. 가능해? 그래서 표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그래프로 가는 것뿐이야. 의미 괜찮지? 그럼 이제 이 그래프의 값들의 표현에서는 첫 번째 D에서 만나는 건 이름이 없어요. 오케이, 그럼 그건 필요 없을 테니까 여기서부터 곧 C에서 만나는 게 D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FC는 D고요. B에서 만나는 건 C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FB는 C고요. FA는 B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겠죠. 세 개의 좌표가 표현되어 있었던 거라고. 의미 괜찮지?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거 이제 확인만 하시면 되는데, G는 누구야? 역함수였나요? 오케이, 역함수까지 표현을 해줬어. 자, F의 인버스는 G랍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셔도 되지만 이거 그리겠어? 안 그리지. GB라는 녀석은 곧 F 인버스 B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F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위치를 바꾸자. FC가 B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그지? 오케이, 그러면 C가 B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러 가는데 C는 B가 아니라 C는 D입니다. 아이고 잘못됐네. 나가리. 다시 F의 FB가 C네요. FB는 C였고요. 안 되겠네. FC는 D잖아. 그죠? 오케이. FGA예요. 오케이. 그럼 G는 F 인버스로 바꿔서 가자고 얘기했고,
이렇게 됩니다라고 표현하죠. 자, 하나만 더 소개할게. 혹시나 이러한 녀석을 우리가 이제 바로 구하고 싶어.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는 무슨 값? Y값. 그리고 그 Y값에 따르는 그래프의 이름이 X값이 되는 거야. 가능? 다시 위치가 반대로 바뀝니다. 이 Y의 값에 따르는 X값을 찾아라라는 그래프의 위치가 돼서 이 녀석과 닿아 있는 X값을 찾아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지. 표현이 안 돼 있다고. 그럼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이 정도 배치해. 그럼 여기가 2죠. 그래서 다시 F2를 물어보는데 잠깐만 뭐야? 왜 구한 거야 샹? 그지? F와 F 인버스 만나서 사라져야 되잖아. 가능? 그러면 이 값을 굳이 구할 필요 없잖아. 사라지면 이 녀석은 A가 됐어야 되는데 B라고 표현됐으니까 안 되지. 자, 여기도 가볼까? 이 녀석은 F 인버스 D입니다. 자, 그러면 D의 값에 따르는 X의 값 찾으래요. 어떻게? D에 따르는 X 값을 찾으시면 그게 역함수의 의미라고. 오케이? 역함수가 표현되어 있는 상황에서 D 아니에요? 맞는데? 오케이. D의 상황에 따라서 인버스의 값을 찾아라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Y 값에 따르는 X 값을 찾아라의 F의 위치에서의 XY 위치 반대 생각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D에 따르는 나의 X의 값은 C. 기분 나쁘시면 이 상황에 따르는 F 인버스를 표현해 주셔도 상관없죠. 이렇게. 그지? Y 값에 따르는 X 값. F 인버스 D는 C. 그럼 이게 C가 되고요. 다시 F 인버스 C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래프 위에서는 C에 따르는 X의 값 B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고 기분 나쁘시면 다시 여기에서 B는 F 인버스 C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된다고. 무튼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나 B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맞잖아. 참. 답은 4번이었다고.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정보 정리 하나 하시고 마지막 거는 여러분들이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 포인트 34번 가볍게 하나 다뤄보시고 오늘은 맞춰볼게요. 앞에 함수의 개수는 우리가 사실은 그거 경우의 수에서도 테마가 한번 다시 나타나서 그 경우의 수에서 다시 정확하게 한번 다시 테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튼요 34번 마무리 과정으로 한번 가보면 fx 그리고 그 fx와 인버스의 교점 찾으래. 허허. 포인트 체크. 역함수와 함수의 교점은 항상 사이에 두고 y는 x. 가능하죠? 자, 그러면 결국 이 사항에 따라서 이 녀석이 얘기하는 교점이라는 말은 f3분의 1x-2라는 녀석이 x라는 녀석과 만날 때 x좌표 찾고 이게 1번 과정이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교점 p라는 녀석은 이 위에 근 알파라는 녀석이 표현되면 알파, 알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두 번째 과정이 된다고. 좋아요. 그럼 넘겨서 정리합니다. 3분의 2. 결국 x의 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을 거고 알파가 마이너스 3이랍니다. 마이너스 3이니까 내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OP 길이는 3루트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체크하셔라. 여기까지. 이렇게 합성함수의 그래프와 그리고 그 녀석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하는 정보들이 나타났다. 의미 해석하시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